안녕하세요 여러분, 띵입니다. 갑자기 이제 겨울 느낌이 확 나는 게 마음은 크리스마스를 향해 달려가고 있네요. 저는 이렇게 또 새로운 프로젝트 캐스톤을 했습니다. 여러분께 소개해드렸던 블루 집업 가디건 코를 잡고 시작했는데 예리하신 분은 실이 좀 달라진 것 같다 라고 눈치채신 분도 있겠죠? 네, 실이 바뀌었어요. 실이 바뀐 이유는 저한테 좀 새로운 일이 일어나서 그 이야기 한번 하면서 얘기를 풀어볼게요. 지난번 영상에서 이거 다루마에서 산 실이 도착해서 이제 시작할 거예요 말씀드렸는데 진짜 코를 잡았어요. 사실 이 실로 이게 다루마 채비더 놀이였고 이걸로 한 2단 정도를 뜨고 있을 때 저에게 뜨개머리 N이라는 쇼핑몰을 운영하시는 N님께서 같이 일을 한번 해보자라는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유튜브를 하면서 한 번도 이런 걸 진행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되게 처음에는 일단 기뻤어요. 내가 이제 이런 제안을 받은 만큼 내 채널이 약간 성장을 했나? 초반에는 기뻤다가 그 다음에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막상 덜컥 한다고 했다가 내가 별로 원하지 않는 실로 뭔가 기한에 맞춰가지고 뭔가를 뜨는 일을 해야 된다면 이건 내가 원하는 건 아닌 것 같다 라는 이제 걱정. 그리고 지금 제가 이 뜨개로 먹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원래 일은 따로 있고 얘는 진짜 즐기면서 하는 취미인데 이렇게 뭔가 일적인 관계가 엮이면 더 이상 즐거워지지 않으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걱정? 그런 게 있었는데 사실 이제 그런 얘기를 솔직하게 앤님이랑 얘기를 했어요. 저도 그러니까 그냥 막 덜컥 한다고 했다가 나중에 막 후회하고 못한다고 하고 막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걱정이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또 앤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충분히 공감을 해주셨고 앤님께서도 그렇게 하는 걸 원하진 않으시고 제가 기존에 해왔던 것처럼 그냥 띵님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된다고 하셔가지고 네, 이렇게 일이 성사가 되었습니다. 이제 뭐 어떤 걸 한번 같이 시작해볼까 막 얘기를 하다가 이제 제가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는 이 프로젝트를 이제 앤님께서 보시고 요거 이미 시작하셨어요?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제 막 뭐 2단 정도 떠서 이제 막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가지고 계시는 취급하시는 브랜드 실 중에서 울리5라는 실이 있는데 컬러도 쨍한 블루 컬러가 하나 있다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사실 이 실이 컬러는 진짜 찰떡인데 이 촉감이 좀 아쉽다고 전에도 말씀드렸죠. 제가 써본 실 중에 가장 거칠다고. 그래서 그 얘기를 저도 이제 딱 듣고는 궁금해지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좋은 실이 있으면 바꿔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저 한번 테스트로 한번 보게 한 볼만 보내주세요 라고 해가지고 일단은 이제 네, 테스트용으로 일을 받아봤어요. 그래서 이게 DMC라는 브랜드고 저도 이 브랜드는 진짜 처음 써보는 거거든요. 울리5인데 얘는 이제 메리노 백인데 슈퍼워시예요. 근데 제가 사실은 슈퍼워시를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궁금하긴 했어요. 그 다른 리터분들이 이제 뭐 손염색시 슈퍼워시를 많이 이제 사용하시면서 얘가 되게 이제 부드럽고 그렇기는 한데 뭐 또 요거에 대해서도 이제 호불호가 있잖아요. 슈퍼워시 부드러움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나는 너무 부드러워서 또 별로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해서 저는 이제 뭐 겪어보질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기준조차도 없는 상태여서 한번 직접 보고 결정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요청을 드린 거고 택배가 와서 딱 받아봤더니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걸로 수화치를 떠봤죠. 그랬더니 얘보다 나은 것 같은 거예요. 사실은 둘 다 완전히 매력이 다른 실이에요. 일단은 컬러감이 얘는 약간 코발트 블루 쪽이고 얘는 약간 그 세루리안 블루?
이게 맞다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어쨌든 얘는 좀 더 궁청색, 보라색에 좀 가까운 쨍한 블루고 얘는 조금 더 하늘색 쪽으로 가까운 블루인데 둘 다 채도는 엄청나게 높은 거는 똑같아요. 그리고 이제 컬러는 사실은 저는 둘 다 괜찮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최종적으로 얘를 선택한 이유는 이 촉감이고 뜨는 맛이에요. 근데 얘는 좀 굉장히 거칠고 이렇게 까실까실한 느낌의 잔털감이 이렇게 올라오는 실이고 뜰 때도 막 엄청난 탄성이 있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좀 버슬버슬한 울 같은 이제 거슬거슬한 울의 느낌이라면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처음 이 실을 딱 떴을 때 받았던 느낌은 그 왜 일본 장인이 만든 수타 우동 있잖아요. 두꺼운 거 그냥 국물 없이 먹는 사누키 우동? 사누키 우동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얘가 엄청 통실통실하고 여기 이제 꼬리실 보시면은 굉장히 이렇게 통실통실하고 뭔가 트리트먼트를 한 것 같은 그런 촤락한 그 부드러움이 있어요. 그리고 이 탄성이 좀 있어가지고 뜰 때 약간 쫀득쫀득한 우동 면발을 뜨는 것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뭐 실의 뭐 질감이라든지 뜨는 맛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니터의 취향의 문제죠. 어느 게 뭐 좋다 나쁘다 이런 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미 이거는 제 돈을 주고 산 거고 이거는 이제 제공을 받은 실인데 이제 저도 진짜 뭐 제 취향에 맞춰서 봤을 때 이 실이 더 마음에 들었고 제가 보여드린 그 가디건의 컬러랑도 군청색, 울트라마린 이쪽보다는 좀 더 이쪽의 블루에 가까워서 이 실로 바꿨습니다. 네. 이 실은 나중에 다른 거를 하던지 아니면은 뭐 똑같은 걸 두 개를 얘로 뜨던지 이거는 이제 차차 고민을 할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요 DMC 울리5로 네, 뜬다고 말씀을 드려서 이렇게 실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실로 작업을 이제 열심히 해볼 생각이고 그 가디건 디자인에 보면은 화이트 컬러, 아이보리 컬러로 배색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렇게 받아봤습니다. 얘도 이제 새로운 문어발로 등극시켜가지고 진행사항을 이제 중간중간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날은 토요일 아침이고요. 저는 아랑 가디건의 마지막 남은 소매를 뜨면서 솔뜨님의 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솔뜨님께서 세일러카라 가디건을 벌써 완성하셔가지고 작업 후기를 얘기해 주시는 영상인데요. 제가 입었을 때랑은 느낌이 진짜 다른 것 같아요. 아무래도 20대가 입으면 이렇게 소녀소녀한 느낌이 나죠. 세일러카라 가디건 튜토리얼을 작업을 하고 아무래도 이게 작업량이 만만치 않아서 뭔가 완성샷을 보지는 못했거든요. 그동안은. 근데 이제 요즘에 인스타에서도 그렇고 저한테 DM으로 보내주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제가 이제 다른 컬러, 다른 배색의 세일러카라를 구경하는 재미가 아주 쏠쏠합니다. 진짜 다들 굉장히 다양하게 작업을 해주셔가지고 너무 뿌듯하고 너무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세일러카라 만드신 후에 인스타 아이디 태그 해주시면은 제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만드시는 분들은 제 이름을 태그 해주시면은 제가 또 엄청 뿌듯하게 가서 구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편 소매를 뜨고 지금 세탁을 해서 젖어있는 상태고요. 오늘 날씨가 주말인데 비가 와서 타월로 좀 이렇게 말아서 물기를 빼고 말려볼게요. 내일 달고 싶은데 오늘 날씨가 습해서 내일 다 마를지 모르겠네요. 그러면 얘가 다 마르면
가져와서 마지막 팔도 이어 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 방금 나머지 소매도 다 이어줬고요. 이제 드디어 옷의 형태는 갖춰졌습니다. 여기까지 작업하는데 총 6탈의 소요가 됐고, 이제 거기서 실이 한 이 정도 남았습니다. 아주 조금 남았죠? 제가 그때 뮤트하임에서 문의를 했을 때 보통 6탈에나 아니면은 스와치랑 넉넉하게 뜨려면 7탈에 정도 소요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7탈을 샀던 거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 한 탈에 이렇게 남아있는 상태인데,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한번 사서 보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배송이 됐어요. 그래서 받았고, 실제로 받아보니까 진짜로 거의 유사합니다. 보이시죠? 네. 근데 이제 완전 다른 브랜드긴 한데, 이게 공장이 같다고 그때 말씀하신 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얘는 스튜디오 되나리고, 얘는 더 5코의 아람모어 라이트 실인데, 여기 띠지를 보면은 얘는 도네갈은 메리노 울 100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울 80에 10% 실크, 10% 캐시미어, 이렇게 혼용률이 좀 다르죠. 그리고 굵기도 얘는 훨씬 가늡니다. 차이가 있어요. 얘는 이제 굵은 부분이랑 얇은 부분이 좀 이렇게 있는데, 얘는 그거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훨씬 가는 것 같죠? 그래서 테스트를 할 필요 없이 그냥 얘로 저는 마무리 작업을 하겠습니다. 이 스튜디오 도네갈로 작업을 하시다가 이제 뭐 고무단이나 이런 부분은 요 아람모어 라이트로 동일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 한번 알려드리고 싶어서 네,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그럼 저는 이 한 탈에는 나중에 뭐 모자를 뜨거나 하면 될 것 같고, 마무리 부분은 이 아이로 하고, 얘로 해도 얘가 길이가 엄청 길기 때문에 얘가 300m네요. 300m나 되기 때문에 마무리를 하고도 또 남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 한 탈에 남은 거랑 얘 남은 거랑 해서 뭔가 또 소품을 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볼로 감은 다음에 이제 밑단을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렇게 칭칭 감겨 있는 거 보면 아시죠? 이미 한번 프루시오를 했다는 의미겠죠? 이제 항상 이 마무리 작업에서 고민이 가장 많아져요. 왜냐면 이 도안이 둘 다 스웨터 도안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걸 가디건으로 바꿨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그 포레스트 벨의 그 구조에 기초해서 이제 패턴을 섞었기 때문에, 포레스트 벨 스웨터 같은 경우에 밑단이랑 소매가 두코 고무단이에요. 근데 저는 두코 고무단은 약간 좀 캐주얼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해서, 이 가디건에는 두코 고무단이 안 어울릴 것 같다라는 생각에 여러 가지를 한번 해봤어요. 처음에 여기 조금 코를 주워가지고 이만큼 떠가지고 한번 봤거든요. 그래서 메리아스도 그냥 떠보고 뭐 이렇게 했는데, 결국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여기 지금 겉면에서 보기에는 안뜨기, 평범한 안뜨기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거 이제 접을 거여가지고 이쪽 면이 이제 접혀져서 보일 건데, 이렇게 이게 뭘까요? 꼬아뜨기 고무단 같지만 이거는 고무단 아니고 그냥 꼬아뜨기 메리아스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뒷면에서 픽업을 해서 접어서 앞면으로 나올 거예요. 그리고 고무뜨기 같아 보이지만 사실 이건 고무뜨기는 아니고 그냥 메리아스, 그러니까 스토키넷인데 그걸 모두 다 꼬아뜨기로 합니다. 그래서 전체 꼬아뜨기, 겉뜨기, 뒤집어서는 전체 꼬아뜨기, 안뜨기 이렇게 해봤더니 그런 느낌이에요. 제가 원래 이제 메리아스로 그냥 했을 때는 좀 밋밋한 느낌이랑 이게 아람모어 같은 경우에도 실이 확실히 스튜디오 도네갈보다는 가늘어졌지만 얘도 그렇게 실 굵기가 완전 일정하진 않아요. 얘가 가늘긴 하지만 그 안에서의 약간의 그 굵기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스토키넷 편물은 아무래도 이렇게 굵기가 완전 똑같아야지 이렇게 촥 이쁜데 얘는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있다 보니까 차라리 약간 그 패턴감이 있게 해보면 어떨까 해서 그냥 꼬아뜨기로 한번 해봤더니 요 느낌이 좋아서 이렇게 진행을 하기로 했어요. 일단 밑단은 꼬아뜨기로 할 거고 옆에를 이제 방향성이 일단 고민이긴 해요. 그래서 밑단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버튼 밴드를 한 다음에 넥라인 이렇게 들어가는 순서니까 일단 밑단을 한번 해보고 방향성을 패턴은 같은 걸 할 건데 세로로 갈지 가로로 갈지 지금 고민 중입니다. 그리고 단충구멍을 그냥 정직하게 센터에 낼지 아니면은 제가 잘 하듯이 이 경계에 낼지 이거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지만 일단은 패턴은 이번에는 꼬아뜨기 패턴으로 다 한번 적용을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프루시오는 왜 했냐면 패턴은 정했는데 게이지 문제가 있더라고요. 처음에 제가 이거를 3mm 바늘로 작업을 했거든요. 3mm로 딱 접었을 때 조금 넘어서는 지점까지 떴는데 약간 끝이 오므라들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시죠? 저는 밑단이 허리 라인을 따라서 조여지는 것보다는 일자로 툭 떨어지는 라인을 조금 더 선호하는 편이고 근데 이것도 디자인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한데요. 지금 뜨고 있는 가디건에는 이렇게 허리 라인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그냥 툭 떨어지는 걸로 하는 게 어울릴 것 같아서 3mm로 했더니 약간 이제 조이는 느낌이 있어갖고 풀고 다시 3.25mm로 바늘을 바꿔가지고 다시 뜨고 있어요. 처음에 여기를 이제 그 코바늘로 풀어내는 사슬코를 만들어서 이제 코를 주었잖아요. 그리고 그때는 주어진 코를 전부 다 그냥 떴거든요. 그랬더니 문제가 조금 있더라고요. 이게 이번에 저도 이렇게 패턴이 다른 꽈배기를 이제 이렇게 처음 떠보면서 알게 된 건데 이런 부분 있죠. 꽈배기가 꽈배기 사이에 여기 안뜨기 라인 여기도 그렇고요. 이런 데가 원래는 이제 꽈배기들이 단계별로 계속 들어가면 여기 이렇게 모아지잖아요. 근데 코는 다 살아있어요. 근데 여기서 그 코대로 다 주워서 떠버리니까 여기가 이렇게 퍼지는 이렇게 되는 느낌으로 끝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풀어가지고 하는 김에 모아뜨기를 해줬어요. 패턴별로. 그러니까 여기에 겉뜨기, 안뜨기, 겉뜨기 있는 부분을 세 코를 모아서 이렇게 한번 줄여주고요. 근데 여기 꽈배기 부분도 여기는 중간에 이제 4코거든요. 그래서 2코, 2코인데 중간에 있는 2코를 모아뜨고 그래서 대략적으로 봤을 때 이 큰 꽈배기랑 여기에 중간에 뽕뽕 구멍 나 있는 꽈배기 부분을 이제 그런 규칙으로 픽업을 한 이후에 줄여주는 작업을 한 번씩 해줬어요. 그랬더니 위쪽에 있는 꽈배기랑 거의 뭔가 여기가 면적이 달라지지 않고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 저도 이번에 이걸 뜨면서 알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정답이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게 제가 뭔가 전문적으로 체계적으로 배운 게 아니니까 원래 이런 식으로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는 모르고요. 그냥 제가 보기에 그냥 그렇게 하는 게 더 예뻐 보였다. 그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고무단이 아니라 그냥 메리아스로 뜨기 때문에 그냥 떴을 때 더 그렇게 퍼지는 것 같습니다. 원래 이제 고무뜨기를 하면은 아무래도 이게 수축이 되잖아요.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약간 쭉 이렇게. 근데 이제 얘는 그렇게 수축이 되지는 않지만 이제 꼬아뜨기라서 그냥 일반 겉뜨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수축은 있지만 고무단보다는 덜한 그 정도 느낌인 것 같아요. 이거는 오늘 날씨가 조금 추워져서 이거를 처음으로 꺼내 입었어요. 제가 이거는 작년에 작업했던 프로젝트였고 뿌띠니트의 샴페인 가디건이에요. 이거는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기 전에 만든 거여서 영상에서는 한 번도 보여드린 적이 없는데 저는 이거를 모헤어랑 브라운 계열의 모헤어랑 콘사 섞어가지고 작업을 했습니다. 도안 그대로 떴던 것 같아요. 크게 변경한 부분 없이. 네, 여기도 이렇게 더블 니팅 해줬었고 거의 뭐 이 샴페인 디자인 가디건은 말 안 하면 진짜 뜬지 몰라요. 기성복 같은 디자인이랑 느낌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좋아하는 이유는 이런 고무단 부분을 이렇게 막 착 조이지 않고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가는 디자인이어서 조금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밑단도 이렇게 또 되게 고무단이 길어서 힘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이건 제가 제 거를 먼저 뜨고 남편이 자기도 이런 거 하나 입고 싶다고 그러는 거예요. 원래 제가 이제 뜨개를 막 할 때 남편 것도 떠주고 싶은 생각이 처음엔 들잖아요. 한번 해보면은 다시는 뜨지 말아야지 하지만 처음에는 아 그래 내가 뜨개를 이렇게 어느 정도 하면 남편 거 떠서 크리스마스 선물로 줘야지 막 저 그때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이제 초반에 오빠 내가 하나 떠줄까 했을 때는 처음엔 거부했어요. 나는 그냥 사 입을 거야. 사서 입을게. 너 거만 떠서 입어. 약간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는데 제가 이거를 딱 이제 뜨고 있고 어느 정도 이제 뜨면서 막 입어보잖아요. 중간중간에.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완성이 되는 걸 보더니 그거는 나도 입을 수 있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 그러면 내가 이거 떠줄게. 그래서 작년에 제 거를 뜨고 나서 남편 것도 떴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는 이제 커플룩으로 샴페인 가디건이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거는 브라운으로 뜨고 남편 거는 거의 블랙인데 약간 차콜? 뭐 그런 느낌으로 해서 2개를 떠서 입고 잘 입었어요. 남편도 되게 잘 입고 저도 이게 엄청 뭔가 특징적인 어떤 디자인이 있지 않은 굉장히 베이직하잖아요, 디자인이. 그래서 뭐 휘뚜루마뚜루 진짜 잘 입는 옷 중에 하나예요. 사실 제가 뜬 옷 중에서 가장 활용도 높게 많이 입은 가디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랜만에 1년 만에 꺼내 입어서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이거 실은 제가 뭘 썼냐면 라라뜨게 라쿤 브라운 콘사랑 니팅 포올리브의 모헤어 그렇게 쿠퍼 색상이었던 것 같아요. 모헤어는 그렇게 2가지 실을 같이 섞어가지고 2줄로 작업을 했어요. 그리고 사이즈도 제 기억에는 아마 미디움으로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다시 꺼내서 입어보아도 얘는 뭐 수술할 거리도 없고 아주 잘 입는 가디건입니다. 그러면은 저는 요거 이제 길게 떠가지고 접어가지고 마무리 다 한 다음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거 보이시나요? 제가
올리5로 실을 바꿨다 하고 하면서 되게 흥분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나는 실도 정했고 스와치도 냈으니까 빨리 시작해야지 하고 사실은 그냥 그 4.5mm로 코를 바로 잡아가지고 이만큼 떴어요. 근데 뜨다 보니까 여러분 아시죠? 저 쫀손이잖아요. 그래서 게이지를 사실은 4.5랑 5랑 두 개 바늘로 내봤어야 되는데 그냥 4.5mm 스와치만 보고 이제 괜찮다 나쁘지 않다 그래서 또 신나게 막 떴더니 어느 순간 이게 너무 빡빡한 느낌이랑 좀 단단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너무 빡빡한데? 이거 아닌데? 이거 세탁해도 많이 안 늘어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싸한 느낌이 들 때는 새로 하는 게 가장 빠른 거 아시죠? 그래서 일단 요거 중단하고 다시 5mm 바늘로 잡고 시작을 했어요. 이번에도 역시나 네, 한 번에 잘 진도가 확 나가네 싶었다가 이렇게 다시 또 떴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 이거 뜨기 전에 인용업 같이 또 한 번 떴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벌써 세 번째 늘림을 세 번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5mm로 떠보니까 얘가 더 나은 것 같거든요. 이게 한 코 케이블이에요. 그러니까 한 코씩 꽈가지고 만드는 케이블인데 이렇게 가득 들어가는 케이블을 꽈배기 바늘을 쓸 순 없죠. 그리고 꼴 때마다 이 코를 빼가지고 위치를 바꾸는 것도 사실은 되게 번거로운 일이잖아요. 이게 뭐 파트별로 이제 중간중간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냥 꽉 들어찬 패턴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렇게 꼬아줄 때 보이시나요? 원래는 이렇게 코를 빼가지고 꼬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걸려있는 코 다음 코를 뒤에서 백루프에다가 겉뜨기를 떠주고 그 다음에 앞바늘을 제대로 겉뜨기를 떠주면서 같이 두 코를 뜨고 나서 같이 빼주는 방식으로 하고 있고 얘를 처음에는 그냥 일반적인 안뜨기로 떴더니 여기가 되게 구멍이 숭숭 나는 패턴으로 이렇게 좀 더 벌어지면서 구멍이 숭숭숭숭 나는 그래서 그게 좀 보기가 그래서 왜냐면 얘는 여름 시즌 아우터가 아니고 완전 겨울용이잖아요. 그래서 구멍이 나면 안 될 것 같아서 이 안뜨기 단도 꼬아뜨기랍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 다 꼬아뜨기죠. 그러면 케이블도 한쪽은 꼬아뜨기고 한쪽은 그냥 겉뜨기인데 이제 꽈배기 끝나고도 안뜨기 꼬아뜨기를 해야 하고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꼬아뜨기가 가득 들어가 있는 케이블 패턴인데 이거를 지금 계속 뜨다 보니까 손가락이 굉장히 피로합니다. 왜냐면은 지금 아란 가디건도 제가 밑단 다 꼬아뜨기로 뜨고 있다고 앞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거 하다가 너무 지쳐가지고 얘로 돌아왔는데 이것도 이게 너무 이제 바늘 사이즈 문제로 다시 또 이거를 뜨다 보니까 손이 또 너무 아파요. 약간 좀 쉬어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어쨌든 그래도 요만큼 뜨고 푸는 게 낫지 막 소매분리 다 하고 그때 가서 막 하면은 더 안 될 것 같아서 과감하게 얘는 버리고 다시 얘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DMC 올리5 실을 이제 뭐 한 볼, 두 벌째 쓰고 있는데 확실히 제가 기존에 써왔던 볼실이라든지 콘사랑은 뜨는 느낌이 완전 다른 것 같아요. 아까 이제 제가 자세하게 말씀 안 드렸는데 이 4.5 바늘이 빡빡하다고 느낀 이유가 얘가 굵기가 아란 굵기의 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보면은 4.5가 아니라 권장 바늘이 대바늘로는 5에서 5.5라고 되어 있었는데 제가 이거를 자세히 보지 않고
전에 떴던 이거, 요 실에서는 4.5로 떴을 때 이 정도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냥 대충 굵기를 봤을 때도 비슷한 것 같아가지고 고민도 안 하고 4.5로 떴다가 이제 이만큼 떠보고 아 이거 아닌데 싶어서 다시 이렇게 띠지를 유심히 봤더니 얘가 훨씬 더 권장 바늘이 네 5에서 5mm, 5.5mm로 굵은 바늘을 사용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발견해서 다행이고 이 실은 보니까 이태리에서 만든 실이에요. 그리고 저도 몰랐는데 이 DMC라는 브랜드가 제일 오래된 그 실 브랜드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정보에. 굵기를 간과하고 그냥 신나서 막 뜨다가 큰 코를 다쳤죠. 어차피 얘는 안 하기로 해서 실을 풀겠습니다. 푸르시오는 숙명이죠. 뜨개머리에는 앤님이 저를 어떻게 알게 됐는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진짜 저 감동받았잖아요. 앤님께서 원래 저를 알고 계셨던 거는 아니었대요. 뜨개머리엔 가게? 뭐라 그래? 공방? 실 가게가 양평에 있는데 이제 거기서 실도 판매하시고 그 회원분들 모집해가지고 취미반 수업도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앤님께서 최근에 육아휴직 개념으로 잠시 좀 일을 안 하시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다시 복귀를 하셨는데 그러면서 이제 다시 이제 수업도 시작하시고 했겠죠? 그런데 이제 그 사이에 뜨개판이 되게 뭔가 지각 변동이 일어났다라는 거를 이제 느끼셨대요. 왜냐면은 코로나라는 큰 사건이 터지면서 평소에 이제 뜨개에 관심이 없었던 젊은 세대들도 뜨개를 하게 되고 이제 되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뭔가 뜨개인들이 소통하는 방법이라든지 뭔가 정보를 얻는 방법이 되게 많이 바뀌었잖아요. 코로나 이전이랑.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되게 체감하시고 있는 찰나에 그 회원님께서 앤님한테 지금 이렇게 운영을 하실 상황이 아니다. 지금 이제 유튜브나 인스타로 홍보도 해야 되고 되게 적극적으로 해야지 경쟁에서 살아남는다 막 이런 얘기를 하셨대요. 그래서 앤님께서는 지금 너무 혼자서 이거를 운영하시는 것도 힘드시고 수업도 하시고 그러니까 그것까지 하시기에는 시간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제 그 회원분이 그러면은 직접 할 생각을 하지 마시고 뜨개 유튜버한테 컨택해가지고 이제 실도 보내주고 그렇게 하면은 되지 않느냐라고 하셨대요. 근데 이제 앤님은 어떤 유튜버가 어떤 채널을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는지를 잘 모르셔서 여쭤봤대요. 그랬더니 이제 너무 많은 채널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 회원분이 어떤 스타일을 원하시냐고 물어봤고 앤님께서는 그냥 뭐 그냥 필요한 정보만 차분하게 전달을 잘하면 된다. 뭐 쓸데없는 얘기 이런 거 필요 없이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뭔가 말씀을 하셨더니 그분이 저를 추천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도 뭐 쓸데없는 얘기를 아예 안 하진 않는데 수다를 떨다 보면은 이제 뜨개랑 상관없는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막 그렇지만 어쨌든 뭐 저를 그렇게 좋게 봐주셔가지고 그렇게 추천을 받아서 이제 제 영상도 몇 번 보시고 하면서 잘 맞겠다 싶어가지고 연락을 하게 된 거라고 저한테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말씀해 주셨어요. 결국은 그 공방에 다니시는 회원분이 저의 구독자이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지금 이 실을 받아서 비록 프루시오를 하고 있지만 작업을 할 수 있게 되어가지고 사실 어느 분이신지는 모르지만 저를 추천해주신 구독자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저 드디어 타코미 바늘을 개시했습니다. 제가 지금 뭘 하고 있냐면요. 제가 지금 꼬아뜨기에 무척 지쳐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소매뜨기에 지쳤을 때 소피 스카프로 이겨냈듯이 다시 소품을 뜰 타이밍이 왔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모자를 뜨고 있습니다. 지금 이만큼 떴고 아직 뭐 모자 같진 않죠? 그냥 네, 그냥 이제 뜨고 있는데 제가 어떤 거 뜰 거냐면요. 이게 제가 작년에 떠서 진짜 잘 쓰고 다녔던 바라클라바 스타일과 약간 후디 스타일의 그레니 스퀘어까지 접목한 그 당시에 이제 작년에 최신 유행한 모든 요소를 다 넣어가지고 제 마음대로 만들었던 모자인데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때는 뭐 체계적으로 만들진 않았어요. 그냥 되는 대로 해보자 해서 만들었던 거여서 뭐 그런 거 치고는 나름 잘 나왔는데, 먼저 코바늘로 이제 못 뜨고 남은 그런 짜투리 실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걔를 가지고 그레니 스퀘어를 뜨고, 그 다음에 이제 모자의 형태에 맞춰가지고 뭐 조금 이렇게 라운딩을 주고 줄임을 약간씩 넣어가지고 이렇게 양쪽으로 두 장을 뜬 다음에 이렇게 이어주고, 이제 여기까지는 다 코바늘로 만들었죠. 그런 다음에 이 앞에 고무단이랑 목 부분에 감싸주는 부분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보통 이제 바라클라바는 뒤집어 쓰는 타입으로 많이 나왔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하면 머리가 막 부스스해지면서 이제 쓰면서 이제 뭐 파운데이션 같은 게 묻을 수도 있고 하니까 그거보다는 그냥 이렇게 여닫을 수 있는 구조로 만들고 싶어가지고 목 부분에는 이렇게 고무단으로 겹단으로 해주면서 배색도 넣었네요. 입고 있었어요. 안이랑 밖이 아마 실이 모자라서 그랬던 것 같아요. 이 브라운 컬러의 볼실이 얘를 뜨고 없어가지고 이제 안쪽은 네이비로 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단추를 달아서 이렇게 할 수 있게, 그러니까 바라클라바라기보다는 그냥 후디 같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약간 스퀘어 형태여가지고 이렇게 썼을 때도 완전 그렇게 꼴뚜기 왕자 스타일로 붙는 건 아니고 약간 여유가 있으면서 이렇게 뒤쪽으로 약간 이렇게 뒤에 서 있는 느낌으로 들어가는 모자를 만들었는데, 이거 진짜 잘 썼거든요. 그래서 아주 만족해하고 있는데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그레니 스퀘어다 보니까 여기 구멍 보이시죠? 여기로 바람이 엄청 들어와서 조금 추워요. 이게 되게 톡톡하게 만들었는데도 구멍이 있다 보니까 조금 추워가지고,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되기 전에 이제 좀 더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전반적인 구조는 이런 식으로 뜰 거예요. 저는 이제 완전 그 머리에 딱 붙는 약간 그 꼴뚜기 같은 스타일의 바라클라바를 좋아하진 않아서 이번에도 이렇게 여닫을 수 있도록 하고 너무 얼굴에 탁 붙지 않는 형태로 이번에는 코바늘이 아니라 그냥 전체 대바늘로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저는 보통 이 바라클라바 시중에 이제 많이 뜨시는 도안들을 보면은 여기가 이렇게 여기부터 이렇게 면적으로 뜬 다음에 양쪽에 픽업을 해가지고 이렇게 뜨는 구조가 많이 보이는데, 이제 그런 구조가 여기가 그러면 이제 평평하고 여기 심이 없으면 딱 썼을 때 더 동그래 보이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저는 사실은 그것보다는 여기 이렇게 경계? 바느질 라인이 딱 있어서 약간 위쪽에 각이 딱 살아있는 게 얼굴이 좀 더 갸름해 보인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그 스타일을 선호해서 이번에도 굳이 어렵게 바느질을 하는 타입으로 가려고요. 사실 이게 그냥 이렇게 면으로 해가지고 코를 줍는 게 뜨기에도 더 편하긴 한데,
일단 그 형태가 제가 좋아하는 형태가 아니어가지고 저는 이렇게 양쪽에 따로 떠가지고 있는 걸로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손이 좀 많이 가는 작업이었거든요. 이게 처음부터 제가 계획을 해서 뜬 건 아니었었고 그냥 요거부터 하면서 그냥 하나하나씩 하다 보니까 공정이 좀 되게 복잡해졌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진 않을 거고요. 이번에는 그냥 이렇게 요 목부터 한 번에 쭉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이렇게 올라갈 거고 약간 이제 여기에서 보였던 단점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 그런 거 보완, 이런 쉐입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여기는 사각형이어서 그랬는데 그걸 좀 보완하면서 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쉽게 해보려고 해서 가터 패턴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바늘 굵기도 5.5mm로 되게 숭덩숭덩하고 빨리 뜰 수 있게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조금 더 형태가 나오면 보여드리고 이게 이제 지금 저도 막 떠보면서 풀었다 막 떴다 그러고 있어서 완성이 되면은 이거는 이제 또 수정 보완을 해서 함께 뜨는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볼까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함께 뜨기 영상에서 뭐 이제 어떻게 뜨는지 뭐 사이즈랑 실 정보랑 이런 거는 그때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단추가 왔습니다. 단추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쭈르륵 종류별로 올려놔 봤어요. 알리에서 산 단추고, 알리는 원래 복불복이죠. 예쁜 게 올 수도 있고 이미지와 다르게 별로인 게 올 수도 있고 도박장과 같은 아주 매력적인 쇼핑몰인데 이번에 성공률은 한 70% 정도 성공했고 하나는 망했어요.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요게 꽈배기 니트니까 제가 꽈배기 니트에 어떤 단추들을 요즘 다나하고 좀 일반 브랜드에서 파는 케이블 니트들 가디건을 쭉 봤는데 셀린느에서 케이블 니트가 크롭한 게 있는데 거기에 이제 골드 단추가 달려있는데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골드 단추로 4가지를 골랐습니다. 첫 번째는 이건데요. 이거는 파이 모양이에요. 중앙에 파이 안쪽에 속은 약간 검정색 블랙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뭔가 각인도 되어 있어요. 뭐라고 써 있는 거지? 파리라고 되어 있어요. 위에는 셀린느라고 되어 있네요. 이게 뭔가 그러면은 그런 건가 봐요. 그 명품 단추 가짜로 파는 그런 거였나 봅니다. 사실 저는 요 각인까지는 보지 않았는데 어쨌든 이게 가장 고급스러워요. 사실 봤을 때 뒤에 보이시죠? 뒤에도 이렇게 텅 비어있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막아놨어요. 그리고 무게감도 있어요. 묵직하고 소리도 나네. 어쨌든 아주 가장 고급진 아이는 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얘는 하트 모양이고요. 근데 하트 모양인데 그 약간 이제 귀염귀염한 그런 여성스러운 그런 하트는 아니고 비정형적인 형태로 약간 손으로 빚은 것 같은 느낌의 하트예요. 얘는 이제 뒤에가 비어있긴 한데 전반적으로 얘는 어떤 느낌이냐면 주얼리에서 많이 쓸 법한 그런 느낌의 도금이 되어 있고 얘도 예뻐요. 얘도 특이하고 좀 일반적이지 않아서 유니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산 거는 이건데요. 얘는 부엉이가 그려져 있죠? 부엉이로 이렇게 약간 이제 입체적으로 돼 있는데 사실은 이미지에만 봤을 때는 얘를 가장 기대했어요. 부엉이가 되게 귀여워서 예쁘겠다 했는데 실제로 받아보니까 사이즈가 조금 작고 그리고 도금 컬러가 조금 쿠퍼 느낌? 그러니까 구리 쪽의 느낌이 가미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컬러가
얘보다는 훨씬 더 진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아이고요. 사실 얘를 제일 기대했기 때문에 아쉬움이 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아이는 실패한 것 같은데 실제로 보면은 좀 싼 티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일단은 탈락. 그래서 이거 3개 중에서 이제 여기 한번 떠보고 느낌 보아야 되겠어요. 그리고 정 다 3개 다 딱 떨어지는 느낌이 없으면은 다시 또 단추를 살 것 같습니다. 이것도 진행하면서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밑단이랑 소매도 마무리를 끝냈습니다. 여기 다 스토키넷 꼬아뜨기로 했고요. 막상 이렇게 다 해보니까 엄청 가는 고무단을 한 것 같은 느낌이죠. 그래서 이렇게 제가 아주 애정하는 방법이죠. 이렇게 쭉 안에서 떠가지고 뒤집어서 접어가지고 코바늘로 마무리하는 걸로 이번에도 적용을 했고요. 소매도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게 실이 성분이 약간 달라서 조금 차이가 있으려나 했는데 뜰 때도 그렇고 저는 그렇게 예민하지 않아서 그런지 캐시미어랑 뭐 좀 들어간 그런 게 크게 막 느껴지진 않아요. 그렇다고 뭐 이 바디 쪽이 훨씬 거칠다 이런 느낌도 들지 않고 얘가 좀 더 게이지가 훨씬 이렇게 촘촘하니까 부드러운 느낌이 있긴 한데 얘랑 완전 다른 느낌까지는 아니어서 오히려 저는 다행입니다. 왜냐면은 저는 이게 같은 실로 뜬 것 같은 느낌으로 가져가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혼용률이 좀 달랐지만 크게 촉감이나 보기에도 다른 실로 뜬 것 같은 느낌은 없다. 그런 거 있습니다. 안쪽도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오래 걸리네요. 반대쪽 소매랑 이제 앞에 진짜 버튼밴드 달아야 되는데 버튼밴드는 이번에 좀 다르게 해보려고요. 이 꽈배기 무늬 때문에 단추구멍은 정직하게 센터에 낼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세로로 결이 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센터 부분도 세로로 결이 나게 할 거예요. 원래 이제 제가 요즘 들어서는 여기에서 이제 픽업 해가지고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걸 많이 했는데 이번에는 네, 요렇게 진행 방향이 세로로 가게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아직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은 안 잡혀 있는데 따로 떠서 꼬매거나 아니면은 여기를 픽업한 다음에 더블 리팅 하듯이 모아뜨기해서 붙이거나 뭐 그런 방법이 있겠죠? 여러분,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이제 저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과연 제가 이 아랑 가디건을 완성해서 보여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동안 행복한 뜨개 하시고요. 즐거운 연말 보내시기를 바랄게요. 그럼 안녕!